안녕하세요.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가는 삼성경매 채널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즉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물건도 권리 분석만 잘 한다면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고 수익률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설명을 잘 듣고 따라와 보신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도 앞으로는 두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경매에서 특수 물건 중에 하나인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이 물건을 낙찰받아도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 확정,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했다면 일단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입, 확정,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했다고 모두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낙찰받은 물건에 체납된 세금이 있거나 근로복지공단의 압류가 있을 경우 선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아가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배당받기 때문에 세금 체납이나 임금 채권 등이 생각보다 큰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부 배당을 받지 못하고 일부 배당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조세채권이나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하지 않는 것이 내 보증금도 지키고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만 낙찰받아도 안전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 대출 여부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전부 배당받으면 경락잔금 대출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야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 입찰하는 이유는 우선 입찰자가 일반 물건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좋은 물건을 보다 싸게 낙찰받아 시세 차익을 얻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갖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 경매 물건은 입찰해도 좋은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 타경 3183 1번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소유자의 물건이 두 개인데 2번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는 거는 1번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쌍용 스윗닷 홈 아파트 203동 15층 1호가 되겠습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고요. 건물 면적은 59.96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4평, 25평을 얘기합니다. 감정가는 3억 1천으로 시작됐고요. 한번 유찰돼서 70% 떨어진 금액인 2억 1,070만 원으로 이번 24년 5월 28일 날 입찰을 하겠습니다. 이번 기일에 입찰하실 분은 최저 보증금 2,107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매각 조건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지 정보를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오남 쌍용 스윗닷컴 2단지가 되겠고요. 난방 방식은 개별 난방, 방이나 욕실은 방 3개, 욕실 2개, 사용 승인일이 2005년 8월 31일이니까 한 20년 가까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 방문을 해보니까 20년 된 아파트 치고는 외관이 잘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평형은 24평이고요. 방이 3개고 욕실이 2개이며 난방 방식은 개별 난방이고 층수는 15층에 15층, 탑층의 좋은 점은 위층으로부터 층간소음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주차는 지하 주차장도 있고 지상 주차장도 있고 있어서
주차 문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준공일은 2005년이었고 약 20년 된 아파트였죠. 제가 현장 방문을 해보니 20년 된 아파트 치고는 비교적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이게 203동 우리 본 물건의 15층 1호가 되겠는데요. 쭉 보시면은 외관상은 깨끗하고 15층 1호니까 맨 꼭대기 요 부분이 되겠죠. 다음은 임차인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21년 10월 27일이고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3년 10월 30일인데 백모 씨가 주거하고 있는데 전입이 2020년 11월 12일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고요. 확정도 2020년 11월 12일 요것도 잘 됐고요. 배당도 2023년 8월 23일인데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했죠. 보증금은 1억 6천이 나와 있고요.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이건 써 있는 거겠죠. 등기부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21년 10월 27일에 한국시티은행에서 14,136원 요게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말소 기준 권리고요. 그 밑으로는 전부 다 낙찰로 인해서 소멸하게 되겠습니다. 매각 효력은 해당 사항 없고요. 지상권 개요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등기부를 보면서 선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먼저 배당받는 조세채권이나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는 없습니다. 만약에 조세채권이나 아까 말씀대로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가 있다면 이 두 가지는 제일 먼저 선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전부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물건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입찰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현황조사서 이걸 한 번씩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203동 15층 1호죠. 그리고 임대차 관계는 한 명이 있어요. 밑에 써 있는 2번은 지금 이 물건이 아닙니다. 소유자가 같아서 두 가지 물건이 경매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물건 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점유 관계도 보면은 임차인이 별지 점유하고요. 전세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현황 조사서에도 별 특별한 거 없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살펴보겠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권리 신고가 돼 있죠. 2020년 11월 12일 확정일자도 2020년 11월 12일 배당 요구도 2023년 8월 23일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했죠. 우리가 이 매각 물건 명세를 반드시 봐야 되는 이유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 신청을 했다가 배당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겠죠. 만약에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가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을 철회하게 되면 낙찰자가 그 보증금은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서 배당 철회를 한다. 법원에서는 그거를 받아주지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철회를 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이 배당은 진행됩니다. 그럼 이 물건의 현재 시세로 나와 있는 매매 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남 쌍용 스윗닷 홈 GT 매매가 최저가가 2억 9천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쭉 보게 되면은 3억 5천만 원이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실거래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23년 2월 6일 날 2억 8천으로 13층이네요. 요게 최근에 최저가가 되겠고요. 가장 높게 팔린 거는 21년도에 3억 8,500. 이때는 부동산 시장이 활발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것보다는 2022년 말부터 부동산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022년 12월 10일 날 보면 매매가가 3억 3천이 있죠. 그 다음에 23년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최고 높은 게 3억 800. 좀 많이 21년, 22년보다는 떨어진 가격으로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매 호가는 2억 7천에서 3억 5천이 되겠고요. 실거래가는 2억 9천 5백에서
3억 3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 경매 물건에 매물로 나와 있는 전세가를 볼 것 같으면 최저가가 1억 7천에서 1억 8천만 원, 그 다음 맨 아래 2억 2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물이 3개밖에 없습니다. 전세가 좀 귀하죠. 최근 전세 실거래가를 보면은 2억 2천만 원이 있네요. 24년 1월 11일 7층, 우리 물건보다 좀 낮은 층이겠죠. 여기 또 1월 11일 2억 2천이 있는데 이건 같은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23년 12월 5일 날은 1억 9,800, 이런 정도로 실거래가 있고요. 2억 5천만 원도 있네요. 23년 10월 16일 날. 동일 면적의 전세 매물은 3개가 있으며 전세호가는 1억 7천에서 2억 2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세 실거래가는 1억 7,500에서 2억 1천까지 있었습니다. 낙찰을 받고 전세를 2억 정도에 맞춘다면 실투자금은 소액으로 예상됩니다. 이 단지에 월세 매물을 보게 되면 한 개밖에 없습니다. 5천에 68만 원에 지금 현재 호가로 나와 있고요. 최근 월세 실거래가를 보게 될 것 같으면 2천에 75에서 4,500에 55만 원까지 있습니다. 낙찰받고 대출을 일으킨 다음에 월세를 3천에 60 정도 놓으면 월세 수익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 물건의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우선 아파트는 우선 역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오남역이 있죠. 여기서부터 한번 거리를 얼마나 걸리나 한번 대략 보면은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오남역까지 가는 데는 별 무리가 없고, 여기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도 있고요. 여기까지의 거리를 보면은 뭐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거리를 재보면 4분 걸리네요. 초등학교까지는. 그리고 중학교까지는 5분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근처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있고, 고등학교는 자동차로 한 15분 정도 가야 진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통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크게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그런 입지 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보면은 생각보다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거는 단지 내에 있는 상가고요. 정문에서 바로 나오면은 여기 앞에 또 상가가 있고요. 또 옆쪽에도 상가가 있고 오른쪽에도 상가가 있어서 웬만한 편의시설은 다 있는 걸로 봐서 상가 이용하기에는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에 24평형 평면도입니다. 여기 보실 것 같으면은 여기가 출입구가 되겠는데요. 현관. 여기 승강기가 있죠. 내리자마자 바로 연결됩니다. 들어오면은 안방이 있고요. 침실이 2개 있고요. 발코니들이 있죠. 이건 확장 안 된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본 물건이 확장이 됐는지 비확장인지는 실제로 안에 내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안방에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공용 화장실이 바로 현관 옆에 있습니다. 주방이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확장이 되어 있다면 여기도 창문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 창문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맞통풍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시원하고 개방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쌍용 스윗홈 아파트 24평에 대해서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경매 입찰이나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1:1 맞춤 교육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